안녕하십니까. 오늘 무토일간이 화해시대 병오년 정민년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이제 곧 올 병오년 또 2년 뒤에 있을 정민년을 좀 대비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한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무토일간의 화해시대를 사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병오년, 정민년이라는 시기는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해 모두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이 화라는 것은 무토일간한테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인성이 운에서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병오 정민년은요, 새로운 연구 학습을 통해서 무신년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 무신년에 식상이 들어오잖아요. 지지에서 식신이 들어오는데 이 기회가 될 수 있는 뭔가 결과물을 크게 맞이할 수 있는 저는 무신년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개인 사주마다 차이는 납니다. 같은 무토일간이라고 일관되게 다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그 형태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무신년이라고 봅니다. 그 2028, 2019, 2030이 모두 식상으로 흐르거든요. 식상 비겁으로 흐르는데 어, 재정적으로 뭔가 커리어적으로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시기를 이제 갈고 닦는 그 전 단계가 이 병호 정민형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인성이 들어오면은 어떤 작용이 있냐면 제가 조금 구분을 해서 이 정리를 해봤어요. 네, 사업 재정적으로 한번 보죠. 부동산 계약, 투자, 매매, 렌트 이런 거 큰 그림에서 서류, 계약 이런 게 되게 쟁점이 되는 해이고 또 부동산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증대되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 시기에 이사를 가겠다. 뭐 결혼을 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동산 자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내놓아서 뭐 렌트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병오년 정미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학습적으로 보면은 어, 새로운 어떤 면허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학위, 내가 지금 공부했던 거, 내가 학사학위가 있는데 뭐 석사, 박사를 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끌어오를 수 있어요. 증대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자격 취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제3의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화기운이 온다고 어우 나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오행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 화기운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그거로 나빠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행적인 부분이죠. 오행적인 부분은 사실 이 명리학을 다루는 일부예요. 그게 절대적인 어떤 기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화기운 자체에 너무 그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겁을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오행의 일부다. 그러니까 오행은 명리학의 일부다. 요 점을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적으로는 어떨까요? 이거는 개인마다 사주마다 좀 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심혈관 질환, 화에 해당이 되잖아요. 장기로 따지면 또 피부 질환, 화기운이 강해지니까 뭐 아토피다, 화상이다, 기타 뭐 피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고 또 화기운이 증대되면 탈수도 조심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체내에서. 그럼 이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기운이 증대된다는 얘기는 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있죠. 코티솔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오잖아요. 커피도 마시면
코티솔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그게 증대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또 사람마다 차이가 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속이 더부룩해진다거나 아니면 속이 쓰려진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뭐 위산 과다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갑자기 급체할 수도 있고 소화기 질환, 소화성 궤양, 위궤양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이상, 내가 에너지가 소진되면은요, 이 갑상선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꼭 뭐 화에 해당하는 장기가 심장이 대표적인 장기지만 다른 장기도 이렇게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황상 이 화가 강해지는 환경을 봤을 때 이런 장기들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상선도 내가 너무 그 탈진하거나 에너지가 소모되면 갑상선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살이 쭉쭉 빠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갑자기 1주, 2주 안에 막 10kg, 12kg 빠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비정상인 거예요. 허리가 얇아진다고, 나 작은 옷이 더 잘 맞아. 이게 여기에 좋아할 게 아니라 갑상선 질환 걸리면 약을 거의 평생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음, 중간에 이게 급성으로 걸려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장기 복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이 걸리면 좀 많이 피곤해집니다. 그 약을 계속 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비겁 인성이 들어오잖아요. 정민연에. 그러면은 신약의 경우에 이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약의 경우에 좀 약한 듯한 그런 구조들이 있죠. 뭐 식상이 많거나 재성이 있거나 관성이 있거나 식재관이 조금 뚜렷하거나 이런 구조들이 오히려 이 기능적으로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데 그리고 병호 정민혈이라는 시간을 사는데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식상, 재성, 관성이 적절히 있는 구조가 기능적으로 유리하다.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은 이 인성이 오는 요 시기가 별로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구조들은. 물론 이제 각자 사주, 그 글자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막 이렇게 비겁인성이 꽉 차 있는 사주보다는 그러면은 화균이 들어오는 게 불필요하잖아요. 워낙에 강한데 불필요한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비겁인성이 많은 구조는 좀 건강관리, 오버페이스,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성질 급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행동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강해도 문제예요. 마인드 컨트롤 좀 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기운, 수기운, 뭐 목기운 다 있다. 그러면 요런 시기가 인성이 들어온 시기를 오히려 내 것으로 잘 소화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와는 별개로 인성 자체가 이렇게 특징적인 해는 내가 생각도 많아지고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직업에 대한 회의감 아니면은 직업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학위에 대해서 이런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증진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굳혀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더불어서 이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동산 이런 쪽 있죠. 계약, 서류. 내가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걸 좀 더 확장하고 싶다. 아니면 다른 데에, 다른 장소에 지사를 한번 내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인성의 작용, 이 각각 다른 분야에 입각해서 인성의 작용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주 상담은요, 카톡 라이프 사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 명리학, 뭐 영감적인 부분, 그리고 풍수적인 부분, 타로 이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대략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1시간 남짓. 그리고 이제 뭐 비용이라던가 하는 그런 방식은 뭐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